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대각개교절 경축사를 통해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생활 속의 훈련으로 전 인류의 기질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대경륜이며 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훈련으로 오래오래 적공하면 부처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재생의세의 성업이 더욱 절실한 지금 우리도 부지런히 상시훈련을 통해 재생의세의 대성업을 실현하는 공부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원기 106년 5월 첫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 경축식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4월 28일 온 오프라인으로 국내외 각 교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중요 경축 행사로 원불교 전서 증보판을 법신불전에 봉고 올렸습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 반백년 기념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소수의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 경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김재원 교화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축식에서는 원기 43년 5월에 정화사가 설립되고 원기 47년에 정전과 대종경을 합본한 원불교 교전을 발행한 이후 많은 세월을 거쳐 원기 106년 4월 원불교 전서 증보판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이에 원기 106년 4월 28일 대각개교절 경축식에서 원불교 전서 증보판 봉정 및 봉고식을 하게 된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전산 종법사님과 수의단회 중앙단원의 원불교 전서 봉정 봉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일 수의단회 중앙은 대종사님의 경륜과 우리들에게 인생길, 공부길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불교 전서 증보판을 법신불전에 봉정했습니다. 김성효 수의단회 중앙은 새로이 발간한 원불교 전서 증보판으로 실답게 공부하고 인생의 길과 공부길을 차질 없이 밟아가며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등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재생의세의 크신 경륜과 유훈을 받들어 시방세계에 널리 실현하겠다는 서원이 담긴 봉고문을 낭독했습니다. 원불교 전서 봉정식이 끝난 후에는 경축기원과 대각개교절 봉축위원장인 오도철 교정원장의 봉축사, 그리고 최정한 감찰원장의 법어 봉독에 이어 경축사 합독과 전산 종법사님의 법문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생활 속의 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대종사님의 경륜이며 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부지런히 상시 훈련을 통해 참다운 공부인이 되어 광대무량한 낙원을 함께 건설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법은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하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런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도를 닦으라고 소리.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생활을 하면서 닦는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도다 그 말이죠. 그게 대종사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제가 출가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대종사님께서 내 법은 눈을 앞이 안 보이는 분도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법을 쉽고 탄탄하게 팽탄하게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무 막대기라도 거기에 여기다가 마음만 붙이면은 붙여만들 자신이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 전에 그 말씀 받을 때 그만큼 대종사님께서 그냥 당신이 큰 법력을 가졌다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랬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근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이 훈련법으로 하면은 저도 대종사님께서 하신 그 말 나도 하겠어요. 여기도 마음만 있고 내 말만 들으면 부처 만들 자신 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대종사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시간이 문제지 안 될 사람은 없거든요. 한편 이날 대각개교절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이웃종교 6개 종단 대표들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 기념 전산종법사 기자간담회가 4월 20일 익산성지 종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7개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4월 20일 익산성지 종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산종법사님은 대각개교절 봉축의 의미와 우리 사회의 마음공부의 해법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전산종법사님께서는 코로나 시국에 대한 감상을 묻는 질문에 원불교의 은생어해, 해생어은이라는 말씀처럼 해로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로움을 극복함으로써 인류 사회가 더 좋아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대각개교절은 첫째,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 둘째, 원불교의 창립 기념일, 셋째, 원불교 교도들의 공동생일을 의미한다는 말씀과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법회와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미국 종법사님 임명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종법사라는 것은 원불교 교화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각국마다 종법사를 임명해 그 나라 문화와 제도에 맞게 교화도 하고 신앙과 수행의 방법을 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아닌 외국에 최초로 종법사가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국에 세상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자주 인용하시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법문 말씀을 통해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해 보자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을 위해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출가 교도들의 상시 훈련 문화를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 원불교는 생활 종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의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을 독려하고 조성해가는 일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교구가 대각개교절 봉축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곳곳에 대각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서울교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동행이라는 주제로 법잔치, 은혜잔치, 문화잔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교구의 동행기도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교화훈련부에서 제공받은 대각개교절 봉축 기도문을 한 줄 카드 기도문으로 제작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온라인으로 공유함으로써 전 교도가 대각개교의 달을 기도의 정성으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은혜의 쌀 나눔은 서울교구가 지난해에 이어 대각개교절 동행 프로젝트로 준비한 교화 사업으로 쌀 1kg마다 희망의 동행, 은혜를 나눕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 대각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서울교구 동행 프로젝트를 담당한 우정화 교화 홍보팀장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밥 한 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소포장으로 준비한 것은 누구에게나 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잔치의 일환인 동행 이벤트 중 유퀴즈 온 더 원불교는 어린이를 위한 퀴즈 이벤트로 소태산 대종사님, 원불교 상식, 독경 등의 내용을 그림 넌센스, 단어 추리 게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풀도록 해서 그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끼도록 했습니다. 청년 동행 이벤트는 일상 속 일원상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경축의 달 4월이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하자고 교화 현장을 독려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대각개교절 봉축 행사를 특정 세대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가족교화라는 교구 정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대각개교절 봉축, 법, 은혜, 놀이잔치를 통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전산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법잔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1일 1장 법문 사경과 정전, 개교의 동기 외우기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구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원불교 열린 날 법문 사경 노트를 제작해 교당별로 신청한 노트를 발송했습니다. 법문 사경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십상을 담은 교사 내용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일원상 진리 법문, 원불교가 개교한 이유를 밝힌 법문으로 구성해 가족이 함께 사경하고 감상을 나누게 안내했습니다. 특히 개교의 동기 외우기는 가족 유무념으로 정해 대각개교절을 기점으로 교당별로 사경노트 전시회와 함께 법문 외우기 대회 등을 진행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은혜잔치는 해마다 진행했던 김치 나눔 대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라면과 마스크를 준비해 한 상자 20봉지씩 2,300상자의 라면과 한 상자 50개씩 1,200상자의 마스크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놀이잔치는 정다운 친구 노래축제라는 이벤트로 온 가족이 함께 어린이 성가를 불러 영상으로 찍고 온라인으로 응모했습니다. 총 16개 팀이 참가해 7팀이 선정됐고 수상작품은 유튜브 원불교 경기 인천교구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초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광주 전남교구 재가청소년 교화자 양성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4월 24일 교구 사무국 2층 강의실에서 열린 광주 전남교구 재가청소년 교화자 양성교육은 교구별 주간의 기본교육과정 18시간과 교화훈련부 주간의 심화과정을 이수해 온라인 교육을 끝낸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북교구 연지교당 유성심교도는 교당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어린이 법회 이렇게 해보세요 교화자료 활용 사례 발표와 법회보 작성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청소년국 윤대기 교무는 청소년 법회 기획 및 운영 그리고 활용법 실습에 대한 강의를 통해 청소년의 특성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청소년 법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책임, 실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법회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불전 도구, 기도와 설교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감상담을 전한 훈련 참가자들은 앞으로 제가 청소년 교화자로서 각 교당에서 청소년 법회 운영과 어린이 법회 등을 담당하고 그를 통해 교화의 주관자 또는 보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전북교구 청소년교화협의회 교무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교법을 실천해 봄이라는 특별한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만나봅니다. 생명, 상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법 실천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전북교구 청소년 교법 실천 챌린지가 4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이어졌습니다. 교법을 실천해 봄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이번 챌린지는 교무님께 연락해서 챌린지 시작 알리기라는 첫날 미션을 시작으로 일원상 발견하기, 오늘만큼은 일회용품 쓰지 않기, 법문 사경하기, 연불하기, 생명, 상생을 위한 기도하기, 대각개교절 기념식 참석하기 등의 미션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매일 이렇게 주어지는 교법 실천 미션에 도전하고 미션 완료 시 나눠준 체크표에 스티커를 붙인 후 인증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청소년 교법 실천 챌린지를 통해 전북교구 청소년 교도들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몸소 실천하며 작은 깨달음들을 얻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 또한 청소년은 교단의 미래이기도 하지요. 이에 원불교는 원기 106년을 맞아 더욱 새롭고 또 더욱 다양하게 청소년 교화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서 청소년 교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청소년국 국장 윤대기 교무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의 윤대기 교무입니다. 네, 우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원불교 청소년국의 윤대기 교무입니다. 저는 원불교 청년회 담임 교무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화면에서 인사드려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축하드릴 일이 있었죠. 올해 1월에 이 청소년국 국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교화가 참 쉽지 않은 때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실제 어떠신가요? 네, 사실 마음에 무게감이 한가득입니다. 네. 네. 제가 청소년국에 근무한 지가 이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는데요. 네. 7년 동안 청소년국에 근무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변화의 양상들도 많이 보게 됐는데 지금은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된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사명감이라고 할까 표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요즘 최근의 변화가 어떤 전환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교화의 본질을 지키는 청소년 교화가 무엇이어야 될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국을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7년 동안 계속 계시다가 이렇게 국장이 되셔서 그런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국장이 되면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들?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교화훈련부의 지원이나 중앙총부의 지원들이 어떤 국장이고 아니고의 차이를 떠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국장이 아니어서 못했던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 조금 더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더욱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과거에 했던 청소년교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는 좀 변명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변명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라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원기 106년 대각계교절 봉축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성립업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4월 25일과 26일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방송이 되기도 했고요.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청년 성립업회가 진행됐습니다. 청년 성립업회는 첫 번째로 진행이 된 행사이고요. 네. 저희가 대각계교절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의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청년 교류 퀴즈 한마당을 전국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슈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대각계교절에 맞아서 대종사님이 깨치신 진리들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청년 성립업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교단의 성립업회의 문화가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좀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에 맞게끔 성립업회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성립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진행이었으면 조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보완해야겠다고 느끼신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선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한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했다. 네. 사실 성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 또 성립업회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서 얼마나 많이 참여할까, 얼마나 많이 호응이 있을까를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참여한 청년들이 굉장히 기쁘게 공부를 하고 또 소감과 피드백을 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교리 공부를 좀 집중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많이 필요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첫째 날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
소태산 대종사의 개송에 관해서 법문을 공부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법문을 해주신 우리 보산 나상호 교무님과 보산 김재훈 교무님 두 분께서 특히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교무님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됐고 그 마음 속에서 대종사님의 진리와 어떤 당부의 말씀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에피소드 하나는 26일 날 그 진행이 됐던 장소가 바로 공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보고 교사를 뒤져보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개송을 말씀하신 공간이 바로 공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 법문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 당일의 현장의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진인가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공회당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고 와서 네. 이 현장에서 진행하고 또 청년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깥에서 공회당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 내부의 모습들을 본 적이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간접적으로 우리 공회당의 의미와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국에서 새롭게 진행한 일이 또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다는 게 느껴지는데 원불교 어린이 성가 이 정다운 친구가 새로워졌다는 소식인데 편곡이 조금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청소년국에 부임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작업이 바로 이 정다운 친구 작업이었습니다. 교당에서 근무할 때 정다운 친구를 많이 부르고 법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성가의 구성 요소인데 사실 이 정다운 친구 작업들이 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성가를 먼저 우선 좀 추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새롭게 편곡을 하고 또 새롭게 녹음을 하는 작업들을 단계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연초까지 해서 18곡의 성가들을 편곡하고 새 녹음이 모두 완료됐고 올해 다시 또 12곡을 편곡하고 녹음하는 작업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우리 법회의 마지막에 부르는 어린이 회가나 그리고 또 입정의 노래, 의심이 걸려서네 같이 우리 아이 동요처럼 부르는 노래들을 우선 작업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특히 가장 의미 있었던 작업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 교당을 다니는 우리 어린이 회원들이 한 곡 한 곡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에 네. 녹음이 되고 메이킹이 된 거는 우리 교당 아이들의 주인이다 보니까 그 노래의 가치가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새로워진 노래 더 좋다고 하던가요? 네, 너무 좋아하고 반겨했고요. 네. 특히 녹음할 때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교무님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어떤 역사적인 작업들을 하는 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사실은 내가 부른 성가가 전국의 아이들에게 같이 불려진다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기쁜 축제의장 같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 널리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성가 편곡에 이어서 또 청소년국에서 교구별로 12달 청소년 교화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12달 청소년 교화학교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사실은 청소년 교화의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국에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매년 2월에 진행하는 청소년 교화 박람회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네. 청소년 교화 박람회를 통해서는 1년 동안의 청소년 교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면서 정책은 무엇이고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우리가 올해는 이런 사항들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 교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다짐과 어떤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 2월에 어떤 교화박람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찾아가는 청교협을 좀 해보자 해서 각 교구별로 상반기 이내에 모든 청교협을 방문해서 청소년 교화 학교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걸 12달 청소년 교화 학교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을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북교구와 광주 전남교구가 현재 이 청소년 교화 학교를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정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각 교구의 어떤 청교육 활동들이 어떤 각 교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일정에 맞게끔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에 맞게끔 청교육 방문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말씀 주신 대로 전북과 광주 전남 교구를 진행을 했고 이제 5월 달에 경남 교구와 대전 충남 교구 그리고 서울 교구 등을 연이어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 교구나
제주교구 같은 곳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내용은 일단은 각 교구별로 약간 이슈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어떤 교구는 뭐 이런 주제를 좀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고 어느 교구는 뭐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주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공통 과제와 공통 워크숍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교화 실제감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 실제감이라고 하는 이슈는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활동에서의 법회와 훈련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감을 어떻게 키워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신앙심을 키우고 수행심을 키우는 것처럼 어떤 교무님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어떤 실제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실제감의 원리와 실전 방법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에 연결되는 ICT 활용 기술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그 MZ세대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MZ세대를 만난 청소년 교무님들이 어떻게 명상과 상담을 진행할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MZ세대를 위한 명상지도법을 같이 실습하고 시연하는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접하게 되시는 그 MZ세대들의 특징 어떤 게 좀 다른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공정성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정성. 근데 이 공정성의 이슈가 특히 어떤 사회적인 공정성과 정의감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영역에서의 공정성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실천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교리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문형과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 역시도 내 개인이 느끼는 어떤 차별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방법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실천성인 것 같아요. 실천성.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교리 공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교리 공부와 마음 공부들이 약간 담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내가 듣고 바로 실천하고 그 다음 주에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해서 조무사님께서 말하는 상시훈련 체질화를 청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또 어쩌면 더 잘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엔 청소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역점 정책 사업 중에 온라인 법회 운영안 제작과 제가 청소년 교화자 양성교육에 관한 소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교화자 양성교육, 지난해 하반기 경기 인천 교구를 시작으로 올해 전반기 광주 전남교구에서 진행을 했죠. 이 제가 청소년 교화자 양성교육, 이 의미와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국의 중요 역점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이 제가 청소년 교자 양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현장 교화가 침체된 것들이 굉장히 오래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현장 교화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가 교무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가 교화자의 감소는 직접적인 현장 교화의 교화 인력 배치의 감소로 연결되고 그렇죠. 또 교화 인력이 줄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당에 어린이 법회와 학생 법회와 청년 법회가 모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즉 법회 개설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법회 개설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교화가 침체되고 그렇죠. 또 출가자가 줄어들고 교화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좀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법회 개설수를 다시 증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단시간적으로 출가 교화자가 급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출가 교화자들의 어떤 수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는 제가 청소년 교화자들이 법회를 담당해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국에 512개 교당에서 청소년 법회를 본다고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린이 법회를 보는 교당의 수가 전수조사 결과 134개 교당이 아직 부족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2개 교당 중에서 전체 교당 중에서 네. 134개. 네. 와. 채 30% 정도가 그렇네요. 어린이 법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 법회는 더 적습니다. 약 100여 개 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고요. 네. 청년 법회는 약 90개 교당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데이터와 숫자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법회 개설수를 늘리는 게 일단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화 인력인 제가 청소년 교화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청소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매년 청소년국에서는 어린이 학생 법회를 진행하는 표준 교과서와 같은 법회 운영안을 제작을 또 하고 있죠. 학생용 워크북과 지도자용 지침서 두 가지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법회 운영안을 온라인으로도
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앞서 제가 청소년 교화자를 양성하는 일들이 정책적으로 교화 인력을 키우고 육성하는 일이었다면 이 온라인 뷔페 운영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은 그에 맞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52주 법회 운영안이라고 해서 법회 교과서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법회 운영안은 학생용 워크북과 지도자용 지침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이제 온라인 법회 상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재가 청소년 교화자들이 법회를 보는 횟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법회 운영하는 형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법회 운영안을 제작을 통해서 기존의 지류 형태의 교과서와 이 온라인 형태의 법회 운영안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교무님들께서 이번 주에 법회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의 질들을 좀 높여드리고 그 고민을 많이 해결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운영안을 좀 보급해서 예를 들면 이번 주 법회 뭐하니 뭐 이런 식의 질문과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면서 네. 전체적인 어떤 법회의 매뉴얼과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보강해드리고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역점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무님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주 1회씩 이런 가이드를 또 도움 주시니까 청소년국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니까 올해 청소년국의 활동이 좀 확실히 기대가 되는데요. 원기 106년 청소년국의 여러 가지 많은 정책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향후 계획을 좀 알려주시죠. 네. 다시 대학생과 청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화 환경이 많이 변했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대상별 교화 환경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대학생과 청년 교화의 침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법회와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 선빵과 청년 훈련을 온라인 형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청년 심야 선빵이었는데요. 네. 청년 심야 선빵과 올해 온라인 대학 선빵을 진행해보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 훈련원을 가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네. 내 방,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도 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내 공간에서도 회화와 공부와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심야 선빵과 온라인 선빵들을 좀 상설화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에 월말 심야 선빵을 좀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자기의 공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회화하고 문답하면서 내 공부에 어떤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심야 선빵을 매월 진행하면서 또 청년교회 전체적인 판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대면 법회도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들도 교단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멀어진 청소년 교도들이 다시금 사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시 기본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기본. 정말 기본에 집중하고 또 기분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처음 인사드린 것처럼 청소년국의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환의 시대에 교화의 본질을 지키는 청소년 교화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는데 청소년 교화의 각 영역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면 상황에서의 법회와 이런 환경들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법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대면 법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화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것이 어떤 기도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과 상의를 하면서 법회 활동과 청소년 교화를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믿음과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청소년과 소통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본과 본질에 집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느라 힘들 우리 청소년국의 많은 교무님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많은 청소년 담당 교무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법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다가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법회도 보고 또 편지도 보내보고 택배도 보내보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건네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어렵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낸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청소년국 윤대기 교무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청소년국이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교무님 많은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들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발원하고 구도하고 깨달아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말씀을 받들어 스스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상시 훈련을 실행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선한 영향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